안녕하세요. 나는 100만원으로 크루즈 여행 간다. 저자 권마담입니다. 크루즈 여행의 꽃은 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크루즈 여행을 탑승을 하면 먹는 게 무료이기도 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저트도 종류가 다양을 하고 이 6,000명 이상이 탑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탑니다. 제가 연말 크루즈를 굉장히 즐기는데요. 이 카운트다운을 할 때 같이 탑승을 하면 재미있는 파티 문화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가봤는데요. 그럴 때는 거의 56개국의 사람들이 탑승을 하더라고요. 그럼 식사를 이런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 보면 거의 2-3kg를 찌고 오는 게 크루즈 여행인데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크루즈에는 기본적으로 정찬 레스토랑이 있고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크루즈 선사에 탑승을 하시면 식당이 뷔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뷔페를 찾다 보면 식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승을 하시면 선상신문이나 복도에 배 그림이 나와 있는 것들이 벽에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근처에는 꼭 있고요. 거기에 보면 3층, 4층, 5층에는 뭐가 있고 6층, 7층, 8층에는 객실이 있고 9층, 10층, 11층에는 객실 반, 어떤 장소 반 이런 식으로 다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뷔페라고 안 나와 있고 레스토랑 이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보통 꼭대기나 바로 밑에 층에 큰 면적을 차지하는 브랜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거기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뷔페 식당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갔던 로얄 캐리비안은 윈제모라고 되어 있었고요. 퀸 메리 이후에는 킹스코트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기 전이나 공부를 할 때 그 배 이름을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거나 예약을 할 때 선박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의 특징이기 때문에 보통 큰 브랜드 이름으로 가장 큰 곳이 뷔페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착하셔가지고 식당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뷔페만 찾았는데 뷔페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꼭대기나 꼭대기 밑에 층에 있기 때문에 가보면 이제 쫙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보통 노선을 보고 크루즈 내에 4층에 5층에 보통 정찬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먹는 그런 정찬 레스토랑과 공연장과 이런 기타 등등 조그만 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요. 보통 꼭대기층에 뷔페나 수영장,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곳, 야외 배경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위층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대부분이 비슷비슷한데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약간의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루즈를 즐기시려면 정말 이 넓은 크루즈를 곳곳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크루즈 배 이름을 검색을 해서 구조도 한번 보시고 또는 예약할 때 이런 구조를 보시고 잘 먹는 게 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정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코스 요리다 보니까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때 크루즈 일정을 보고 노선을 예약을 할 때 디너 또는 다이닝이라고 해서 보통 시간을 선택하는 부분이 필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2타임 정도 있거든요. 6시 반, 8시 반, 6시, 8시 이런 식으로 공연과 엇갈리게끔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2타임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시면 뒤에 공연을 보는 거고요. 공연을 먼저 보고 나는 식사를 하겠다면 뒤에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퍼스트 다이닝, 세컨드 다이닝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그냥 시간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시간에 정찬 레스토랑에 내려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된 테이블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약을 안 했으면 어떡하죠? 실제로 6시 반, 8시 반 또는 마이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마이 타임은 내가 가서 원하는 시간에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데는 원하는 시간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탑승을 하자마자 레스토랑에 가서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예 마이 타임은 시간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탑승을 해보면 마이 타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드셔야지 내가 마이 타임으로 예약한 대로 나의 이름이 이미 다 놓여져 있는 예약 좌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서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찬 레스토랑은 예약이 필요하다는 거 예약할 때 볼 수 있고요. 또는 탑승을 해서 변경이라든지 바꾼다든지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이 타임으로 예약을 하셨으면 도착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 가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편의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약제를 운영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코스 요리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못 잡아도 50분, 1시간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시 나오고 디저트까지 먹고 또 차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 배정을 잘 하셔서 공연과 식사를 잘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찬 레스토랑 외에 뷔페 외에 식사할 곳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던데요. 스낵바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탔던 스낵바들은 피자를 무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근데 피자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 제외하고 조금 배고프다 할 경우에는 스낵바에 가서 제공하는 스낵들을 무료로 먹고요. 또 조그만 카페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유료도 있고요. 조금 큰 데는 또 뷔페식으로 일부 베이커리랑 뭐 주스, 뭐 기타 등등 또 먹을 수 있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낵 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여러분들이 미리 위치를 아시면 중간중간에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과일이나 디저트는 이제 뷔페 가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많이, 특히 과일 많이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찬 레스토랑은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말 그대로 정찬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복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캐주얼한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신발은 편한 신발, 특히 조리, 뭐 구멍이 있는 신발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운동화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두라든지 약간 차려입은 듯한 느낌의 신발과 복장도 깔끔하게 정장 정도는 되는, 아니면 반 정장, 기본적으로 반바지는 안 되고요. 청바지는 안 되고요. 여자분들은 또 보통 원피스 이런 거 입으셔가지고 단정한 차림으로 정찬 레스토랑을 들어가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나는 의상 신경 쓰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보통 뷔페에 가서 복장 제한이 없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뷔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을 공급하고 스낵바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식수대에서 계속 물을 드시면 되는데 방에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을 저희는 시켜서 유료로 먹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미리 뷔페에 가셨을 때, 스낵바에 가셨을 때 물을 담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갈 때마다 물을 담아 오시면 물에 대한 또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로 그냥 물을 1병, 2병, 3병, 뭐 10병씩 시켜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식수 팁을 꼭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로, 유료로 제대로 즐기는 식사 문화를 아신다면 크루즈 여행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리는 100배 즐기기가 가능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